어프로치를 잘 못하는 분들을 위한 아주 기초적이고 쉬운 내용으로 어프로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기본적인 스윙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드라이버 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제가 꾸준히 했던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백스윙 때 배를 돌리세요. 다운스윙 때 배를 내미세요. 마지막 목을 넓히세요. 이 세 마디는 다 똑같아요. 배를 내미세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정말로 이런 식으로 배칭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배를 내미세요에 대한 이야기는요. 회전과 이동을 합친 이야기예요. 이렇게 회전과 이동 이거를 줄여서 배를 내미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백스윙 때 골반을 회전시키고 다운스윙 때 이동시키고 배를 내밀면서 마지막 목을 넓혀라. 이 말은 어차피 다 똑같아요. 이제 여기서 달라지는 게 하나 있어요. 손목의 형태가 달라져요. 되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공 던지기를 할 때 손목을 이렇게 쓰면 멀리 던지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손목을 쓰는 거죠. 반대로 손목을 이렇게 유지해서 던지면 정확하게 던지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 아이언과 드라이버 이야기할 때 손목은 코킹과 릴리스에 의해서 사용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어프로치는 이제 손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손목을 이렇게 유지해서 공을 던지면 정확하게 던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어프로치가 그런 샷이에요. 손목을 유지해 놓고 오로지 몸 위주로 치는 거죠. 내가 치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을 해 놓고 헤드를 스퀘어로 맞춰 놓고 백스윙 때나 다운스윙 때나 치고 나서나 헤드면의 변화를 가지지 않겠다. 이러면 방향성 자체는 굉장히 좋아질 거 아니에요. 대신 손목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속도는 안 날 수 있어요. 어프로치에 대한 이야기는 할 게 되게 많아요. 보통의 남성분들 같은 경우 70m 아래로는 다 샌드로 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30이 됐든 50이 됐든 70이 됐든 샌드 하나 가지고 다 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샌드 웨지 연습을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일단 치는 법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30m를 훈련을 할 거예요. 30m를 왜 훈련을 해야 되냐면 기준을 하나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30,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70 이렇게 기준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어떠한 정보가 왔을 때 정보라는 건 이제 거리에 대한 정보, 뭐 오르막, 내리막 합쳐서 뭐 40m예요 라는 어떤 정보가 왔을 때 아, 내가 30을 칠 수 있고 50을 칠 수 있다면 뭐 40도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준이 없으면 그 대응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감각만 가지고 치는 게 아니라 철저한 계산에 의해 훈련이 돼야 되고 그 훈련을 바탕으로 어프로치나 퍼터 같은 건 다 그런 계산에 의해서 치는 거예요. 첫 번째 30m의 기준을 만들 거예요. 일단 30m를 치기 전에 준비 자세는 다리를 너무 넓게 잡지는 마세요. 너무 넓게 잡으면 체중 이동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어차피 30m는 스윙을 굉장히 줄여서 가까운 거리에 칠 거니까 다리는 좀 좁게 잡으면 체중 이동하는 게 굉장히 쉽거든요. 왼발을 약간 오픈시켰어요. 약간 왼발을 뒤로 뺐어요. 이걸 우리가 오픈 스탠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오픈 스탠스를 취하는 이유는 손목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릴리스를 안 하고 손목을 유지할 거라 오픈 스탠스를 만들어 놓고 손목 각도를 유지하려는 목적. 공은 프로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를 수 있거든요. 다리와 다리 중앙에 놓고 때리라고 하는 프로들도 있고요. 약간 오른발에 놓고 때리라고 하는 프로들도 있습니다. 중앙에 놓으면 공이 잘 뜨는 장점이 있고요. 공을 오른발에 놓을수록 정타를 잘 칠 수 있는 또 장점은 있어요. 저는 좀 오른발에 일단 놨으면 좋겠어요. 좀 초보자분들을 위한 컨텐츠니까 중앙보다 좀 오른쪽이 쉽습니다. 이렇게 그립을 잡고요. 손의 위치는 항상 배꼽 앞. 공이 오른발에 있다고 해서 손을 이렇게 오른쪽에 두는 분들도 있거든요. 절대 손이 오른쪽에 있으면 안 돼요.
손은 항상 중앙. 백스윙 크기는 지금 단순하게 얘기하면 현재 이거를 시계로 표현했을 때 6시라고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7시, 8시, 9시라고 했을 때 그냥 1시간마다 10m라고 계산을 할게요. 물론 이게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사람들마다 이제 치는 스타일이라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좋으니까 9시만큼 들었을 때가 30m 가는구나 라고 정할게요. 9시만큼 헤드를 보내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손목 쓰지 말고 관절 쓰지 말고 그냥 배만 돌리세요. 이렇게. 이게 30m. 그리고 치는 방법은 늘 제가 하는 백스윙 때 배를 돌리세요. 다운스윙 때 배를 내미세요. 마지막 목을 넓히세요. 이 방법은 다 똑같아요. 일단 빈스윙부터 한번 해볼게요. 백스윙 30m. 9시. 그 다음에 배를 내밀면 이동에 대한 이야기예요. 배를 이런 식으로 내밀면 몸이 약간 기울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오른쪽 어깨가 아래로 떨어져요. 쉽게. 그러면서 얘가 떨어지면서 땅을 찍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얘가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그냥 얘만 떨구면 뒷땅을 치거든요. 얘만 떨구면 반드시 하체가 이동돼야 돼요. 그래야 얘를 떨궜을 때 공을 칠 수 있어요. 하체를 고정시켜 놓고 상체로만 치는 건 아니에요. 허리를 써서 오른쪽 어깨를 떨어뜨려야 공을 칠 수 있다. 처음부터 어프로치의 가장 중요한 점은 손목이라고 그랬어요. 손목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립을 이렇게 오른손 그립을 이렇게 잡잖아요. 손바닥과 헤드면은 같은 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맞을 때 오른손 손바닥이 이렇게 맞으면 헤드는 열리는 거고요. 반대로 손바닥이 이렇게 맞으면 공은 왼쪽으로 가거나 굉장히 낮게 가겠죠. 최대한 이 손바닥의 형태를 유지하는 형태로 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에 공간이 하나 있죠. 이 공간이 이렇게 접히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건 손목을 쓴 거예요. 이 형태가, 이 공간이 이렇게 유지가 되면 아주 좋은 손목의 형태인 거예요. 허리를 써서. 그리고 오른쪽 어깨 떨구는 거죠. 이렇게. 지금 땅을 자꾸 치잖아요. 어프로치는 땅을 이렇게 쳐야 돼요. 공만 걷어내면 절대 안 돼요. 손목의 형태 유지해 놓고 허리를 쓰고 몸을 기울여서 땅을 찍는 거죠. 이런 구조. 체중은 오른발로 절대 보내지 마세요. 축이 자꾸 오른쪽으로 가면요. 다시 다운스윙 때 결국엔 왼발로 와야 되거든요. 움직임이 많아지면 정타율은 떨어지니까 되도록이면 중앙보단 약간 체중을 왼발에 걸어놔도 상관은 없어요. 체중을 약간 왼발에 걸고 배 내밀고 오른쪽에 떨구고 목을 넓히는 거죠. 제가 설명한 이 30m 어프로치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백스윙 9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속도는 내야 돼요. 속도를 너무 늦추면 손목이 꺾여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아이언 드라이버 이야기할 때 브레이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관성에 의해서 릴리스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헤드가 던져진다라고. 어프로치는 손목에 꺾임이 생기면 안 되니까 브레이크를 걸면 안 돼요. 속도를 유지해야 돼요. 쭉 밀고 나가라는 이야기예요. 쭉. 그래서 백스윙을 절대 크게 하면 안 돼요. 백스윙을 크게 하면 다운스윙 때 거리를 맞추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백스윙을 너무 크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딱 기준을 잡아놓고 9시만큼. 그리고선 생각보다 과감하게 쳐야 손목의 꺾임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팔을 몸에 붙이는 걸로 끝. 이제 그 다음에 50.
스탠스는 30보다는 조금 넓혀도 돼요. 스윙이 이제 커질 거니까. 되도록이면 손목 사용하지 마시고요. 손목 사용하지 말고, 치는 방식은 좀 전과 똑같아요. 배를 내밀고, 목을 넓힌다. 오른쪽 어깨가 떨어지면 이제 땅을 찍을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디봇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역시 팔은 몸에 붙여야 되고, 브레이크를 걸면 안 돼요. 계속 돌아야 돼요. 이렇게. 왼쪽 어깨 낮춰서. 이렇게. 배를 내밀면 오른쪽 어깨는 그냥 떨어져요. 내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이쪽을 낮추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배를 내밀면 얘는 쉽게 떨어지니까 이쪽은 절대 들리지 않게. 이쪽이 들리는 순간 공은 열려 맞는 거니까. 70m 똑같아요. 이제 풀스윙 하면 돼요. 손목 쓰지 말고. 코킹 되도록이면 하지 마세요. 올라가는 길은 항상 내 왼팔은 내 목을 향해서. 이건 7번을 치던, 드라이버를 치던, 어프로치를 하던 내 목을 향해서 드는 거예요. 내 왼팔은 내 목을 향해서 직선으로 이렇게 목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직선으로 들려고 노력을 하면 큰 문제 생기지 않아요. 어프로치는 채가 짧으니까 가깝잖아요. 가까우니까 목을 향해서 들면 높은 것이고, 드라이버는 채가 기니까 멀리 쓰잖아요. 멀리 쓰니까 목을 향해서 들면 약간 플랫해지는 거죠. 내 왼팔은 내 목을 향해서 직선으로. 되도록이면 손목 사용하지 마시고.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브레이크 없어요. 그냥 계속 돌면 돼요. 팔을 몸에 붙여서 이쪽을 낮춰서. 릴리스 없어요. 그 다음에 감소가 없어요. 그냥 한 번에 쭉 돌면 돼요. 손목 고정시켜 놓고. 그러니까 좀 멀리 쳐야 되는 어프로치만큼은 손에 힘을 너무 빼면 안 돼요. 손목을 고정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힘을 빼는 것보단 좀 힘을 좀 주고요. 버티고요. 쉽게 말하면 배를 쭉 내밀면서 회전하는 거예요. 체중은 반드시 왼쪽에 실려야 되니까. 제가 여태껏 이야기했던 손목을 많이 쓰지 말고 그냥 몸으로 쳐라. 이건 이제 바디턴, 몸으로만 친다라고 해서 바디턴이라고 이야기해요. 손목을 고정시켜 놓고 몸으로 친다. 헤드를 이제 닿는 약간 힌지라는 부분, 코킹이 아니라, 코킹은 이렇게 꺾는 걸 코킹이라고 하고, 손목을 이렇게 꺾는 걸 힌지라고 하는데, 이제 쇼다이언은 이제 힌지를 많이들 사용하죠. 헤드가 많이 누워있는 게 쇼다이언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이 잘 뜨죠. 공이 잘 뜨면요, 장점이 하나 있어요. 공이 잘 안 구른다라는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 빼놓고는 사실 거의 단점이에요. 공이 너무 뜨는 건 거리도 안 나가고요. 변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쇼다이언만큼은 조금 낮게 치는 게 유리해요. 손목을 많이 안 쓸 거기 때문에, 릴리스를 안 할 거기 때문에 헤드 스피드, 클럽 스피드가 줄어드는 그런 거를, 각을 조금 세워서 거리에 보존을 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닿는 행위를 하죠. 헤드면을 약간 닫으면서 백스윙을 해요. 오른손 손바닥이 약간 지면을 보면서. 그러니까 손목을 이렇게 쓰면 속도를 내겠다. 손목을 이렇게 쓰는 건 낮게 정확하게 치겠다. 공이 탄도가 낮아지면 거리는 더 멀리 가요. 이렇게 헤드를 닿는 행위는 제가 초보자분들한테 권장하는 건 8번 아이언까지라고 표현을 할게요. 8, 9, P, A, S. 요렇게 5클럽은 코킹은 하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 헤드를 약간 닿는 쪽으로 사용해 보세요. 8번 정도면 공이 잘 뜨거든요. 그래서 조금 낮춰도 돼요. 너무 낮아지면 이제 구르는 게 많아지니까, 긴 채들은 너무 힌지를 썼을 때 좀 어려움이 생기죠. 너무 많이 굴르니까. 이 채는 9번 아이언이에요. 9번 아이언도 제가 여태껏 했던 이야기와 똑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똑같이 치면 돼요. 헤드를 닫아서 힌지를 써서
백스윙을 하고 손목 많이 사용하지 마시고요. 배를 내밀고 팔을 몸에 붙였어요. 그리고 브레이크 없어요. 그냥 쭉 도는 거예요. 골프라는 운동을 처음에 배울 때 L2L에 의한 릴리스에 의한 그런 샷을 배우기 때문에 기본 샷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드라이버를 잘 치기 위해서 상향으로 치는 법을 또 이해를 해야 되고, 이제 마지막 이 어프로치, 쇼다이언 계열은 손목을 고정시켜 놓고 손목을 닫아 놓고 몸으로만 치는 그런 샷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어프로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손목을 고정시켜 놓고 몸으로 치는 거가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였어요, 쇼다이언은. 다음 시간에는 좀 퍼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러닝 어프로치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릴게요.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공감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